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750원 라인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750원 라인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700원 라인에서 다시 750원 라인으로 750원 라인에서 다시 800원 라인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더디게끔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7,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비트코인 7,500만 원 돌파했는데 우리 리플은 이렇게 750원 라인만 사수하고 있다. 답답할 수밖에 없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금력이 유입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 거래를 하다 보면 외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나라 주식 중에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왜 삼성전자를 먼저 삽니까?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먼저 매수 라인을 잡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비트코인 7,500만 원을 돌파했다. 가장 먼저 투자하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된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라는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리플 코인은 굉장히 느리게끔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이러한 배경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리플 코인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752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고가는 755원이었고요. 저가는 750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50원 라인을 단단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기술적 분석 많이 해드리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말하죠. 자, 여기 이 파란색 선이 얼마입니까? 바로 700원 라인이에요. 제가 700원 라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전에 이 700원 라인부터 시작했던 거래 해당되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그 시점이 700원 라인에서부터 시작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라인을 단단하게 지지를 밟고 단단하게 박스권 라인을 움직이면서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현재 시점과 동일하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술적 분석상 골든 클로스가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750원 라인이에요. 근데 이 750원 라인을 뚫고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었죠. 이 750원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들은 조금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 클로스가 발생했다고 하면 추세가 전환되고 시세가 나올 거고 변곡점이 나올 부분인데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리플 코일 투자할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알고 있다면 압박하고 있는 모멘텀도 알아야 되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CBDC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브릭스의 CBDC가 더욱더 화두화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리플 코인의 상승력 또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건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CBDC를 브릭스에서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인 거. 그리고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당연히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 코인 또한 상승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못하고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걸 누가 합니까? 리플 코인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ETF, 리플 ETF와 IPO의 기대 시점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쭉쭉 나와 있는 게 리플이에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리플을 압박하는 건 누가 했습니까? 바로 SEC.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리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SEC는 3년 내내 리플 코인이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이 SEC가 도대체 언제 합의점을 찾을까? 합의하는 부분이 리플 코인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SEC가 그만큼 리플 코인을 압박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재 3년 내내 가해졌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승과 이러한 하방,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 리플 코인의 750원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 700원 라인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결국은 750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결국은 800원 라인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은 지난번 약식 재판 결과 뭐라고 나왔습니까? 11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물론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2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한 만큼 그 목표 단가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750원 라인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직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도 하나 걸어 놓을 거거든요.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발송해 드린다는 문자도 무료고 아랫부분에 링크 또한 무료니까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을 함께 투자하는 의무에서 만든 부분인 거고 오늘 영상도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투자를 하고자 만든 영상이니까 숫자 1번을 문자를 넣어주시거나 아랫부분에 링크 클릭해서 바로 카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함께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리플코인 영상을 찍어드리면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CBDC라는 부분, 그래, 그게 좋다라는 거 알겠는데, 이게 언제쯤 개발되는 것이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CBDC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들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 대부분이 없죠. 대부분이 신용카드만 들고 있는데, 왜 이럽니까? 당연하게도, 이제는 종이 지폐를 만드는 비용보다 확실히 디지털 화폐로 그 부분이 더욱더 보안 안정성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했다. 그리고 리플과의 3년 내내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리게끔 만들어 왔는데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중국과 달러 이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떠한 말이냐?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 오랫동안 그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브릭스의 CBDC를 추진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브릭스는 뭡니까? 브릭스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탈달러화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구군이 브릭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CBDC를 개발한다고 해요.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월 26일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 브릭스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브릭스는 탈달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탈달러라는 건 미국에 반항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 브릭스로 자금이 뭉치고 있다. 근데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부분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브릭스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달러와 탈달러를 외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이게 긍정적일 수 없죠. 미국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탈달러를 한다? 미국이 글로벌 1위가 되는 거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CBDC 이게 누가 개발을 많이 합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리플이라고 했어요. 리플과 SEC가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미국이 CBDC의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BDC의 후진국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 미국 또한 이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 야, 너희들 빨리 리플이랑 화해해라. 합의점 찾아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이 이슈가 되었다는 거. 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의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SEC 소송을 만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왜? XRP는 급등했고 시총 6위로 회복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나왔던 이벤트였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자, 리플의 CEO는 알고 있습니다. SEC가 만약에 우리한테 이기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나겠다.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냐면 리플 코인을 두고 많은 나라들은 러브콜을 보냈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야, 나는 너희가 증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사업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 CEO는 만약 내가 패소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자, 그 부분과 함께 급등력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미국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니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기 때문에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거. 미국을 버리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크죠. 이거를 알고 있는 미국 법원 뭐라고 합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야, SEC 빨리 합의해. 내년 2월까지 해당되는 합의안을 마련해라. 내년 2월이 언제입니까?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23년 11월 달에 나왔고 내년 2월이면 바로 지금 이번 달입니다. 자, 2월 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라. 미국 법원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미국 법원은 알고 있습니다. SEC 때문에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미국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미국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브릭스를 통해서 탈달러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탈달러화를 하고 있는 이 브릭스가 CBDC까지 개발한다고 하니까 시장은 더욱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리플은 말 그대로 코인 업체의 대부죠. 이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죠.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빨리 찾아라. 라는 부분이 중점이 되었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EC와 리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SEC는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리플의 재무제표, XRP의 판매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강제 명령 요청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걸 말하냐? 자, 강제 명령 요청했다. 재무제표, 판매 계약서. 이전에 약식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약식 재판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 법원은 리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 리플은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의 반쪽짜리 승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리플과 SEC 이제는 약식 재판 결과가 끝났으니까 리플이 더욱더 우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반쪽짜리 승리다 보니까 SEC한테는 아, 그럼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건 이거는 불법적인 부분이 맞다 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 요청했을 때 얘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SEC가 아, 나는 이 부분 리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요청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월 달 모든 부분들이 다 2월 달에 나눠졌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리플 코인은 얘기했습니다. 법원한테 아, 내가 제출할 건데 2월 12일은 너무 빠르고 2월 2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왔던 이벤트들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 리플, SEC랑 드디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과태료의 액수 결정을 위해서 리플 쪽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했다. 과태료라는 건 뭡니까? 벌금을 말하죠. 아, 그러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SEC가 리플한테 반쪽짜리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금 의무로 끝나겠다. 그러면 리플 또한 벌금만 내면 끝내겠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형 악재였던 부분이 벌금으로 끝난다? 해소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해소가 되면 뭡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SEC와 리플 현재 시점의 관점의 과태료거든요. 근데 이 과태료 벌금 빨리 내면 끝내겠죠. 근데 리플 쪽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리플은 해당되는 SEC와의 싸우고 있는 부분이지만 리플 혼자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죠. 전체 코인을 앞두고 전체 코인 시장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게 리플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 엄청나게 싸움을 부여했던 애들이 바로 요 아이들이었어요. 왜? 증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권법을 따르면 굉장히 이슈가 좋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리플이 알려주고 있는 부분에서 벌금을 빨리 내고 끝낸다. 우리는 기분 좋죠. 우리한테는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 코인 시장에 싸우고 있는 다른 코인들은 그 의미가 조금 더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 리플 코인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망이 더욱더 크게 싸움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관점이 시장에는 불안감을 작용하고 있지만 2024년도 SEC한테는 가장 약점이 뭡니까? 바로 대선이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SEC 대 리플의 소송은 결론은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 뉴스가 한 방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어요. 자, 이 차트를 좀 더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 보시면 여기 700원에서 750원을 뛰어오는 이 단가 보이시죠? 여기서 단가는 이 SEC랑 약식 재판 결과가 끝냈기 때문에 2월 달에 합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했고 여기 750원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방 압박을 받았다 2월 20일 날짜로 떨어졌던 그 부분 이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SEC랑 이 재판이 내년 25년도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750원 라인은 단단히 지지받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물론 700원에서 여기 750원까지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750원을 지지받는 게 더욱더 중요한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리플 코인이 SEC한테 압박받고 있지만 이 SEC는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떠한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SEC는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리플 당연하겠지만 리플 또한 힘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이 2024년도니까 이들의 싸움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거지만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냐, 어떠한 벌금을 낼 것이냐, 그게 더욱더 중요한 관점이 현재 시점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750원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고 있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냐. 지금은 그 관점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해서 끝내버리고 더 빨리 올라가는 단타 코인으로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단타 들어갔다가 수익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빨리 올라가는 코인 잡았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진다는 거. 이 부분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회 남는 거래 안 하도록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코인 그러면 SEC랑 어떠한 결과치를 가져올 것이냐, 미국 대선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은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먼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문자 먼저 넣어드릴 거고 이것 또한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자 보낸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도 같이 걸어 놓을 거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됩니다.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반응 받으셔도 충분하겠죠. 링크도 무료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클릭해서 같이 투자하시면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 구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리플 코인, 해당되는 이슈가 가장 컸던 부분은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근데 SEC랑 지금 약식 재판 결과 그 부분에서 반쪽짜리 승리를 가져왔고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끝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무제표표를 요청했고 그 부분은 법원에서 해당되는 승인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가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리플 코인을 항상 이야기했던 락업 해제 물량. 자, 이 물량은 어떤 물량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매도가 풀리게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게끔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자, 락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묶어놓는다. 매매를 못하도록 묶어놓는 건데 보시면 2월 1일 날짜 5억 개 리플의 락업이 해제가 되었어요. 아, 그러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시장은 떨어지겠다. 라고 판단되는 게 일괄적이죠. 근데 이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700원, 750원 단가, 현재 단가와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매도를 할까요? 매도 물량이 할 수 있도록 풀렸다고 한다면 절대 매도할 일이 없죠. 왜냐? 1100원, 1200원 이렇게나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고 그러한 게 리플의 모멘텀인데 이게 그냥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매도할 일이 없다. 자, 어떻게 됩니까? 2월 1일 날 락업 해제가 됐지만 2월 2일 날짜로 재차 5억 개가 락업이 되고 다시 3억 개가 또 락업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이벤트냐? 이거 보세요. 4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2월 25일. 자, 매달 첫 영업일에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는데 4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다. 자, 갑작스럽게 2월 25일 날짜로 락업 물량이 해제됐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SEC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표를 요청했고 그 재무제표표는 법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리플 쪽에서는 합의점을 빨리 찾기 위해서 지금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매도할 물량은 아니지만 락업 물량이 풀렸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바로 매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다른 쪽 지갑으로 이동이 돼서 값어치를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미국 법원에선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왜? SEC가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SEC 대 리플의 소송 결론은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월 20일 날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시장은 실망 매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SEC, 리플 공통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암호화폐 리플 변호사는 SEC와 리플은 합의점을 찾을 것이고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다. 왜 대선 결과가 변수를 만들어낼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나서 이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도 리플을 압박하면서 그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점에선 대선 후보들은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자, 투표를 받아야 되는 공화당 후보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뉴스를 먼저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의 권한은 너무나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SEC예요. 자, 이게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증권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다. 증권위원회의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 왜 이런 공약 발표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도 당선이 되기 위해서요. 당선된다. 대통령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투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 공약이 국민들한테 느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투표를 행사하고 뽑으려면 확실하게도 공약 발표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SEC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압박됐고 더군다나 니플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니플을 많이 못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SEC는 어떻게 해서든 처치를 해야 되겠죠. 미국 국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후보들은 이 SEC를 무조건 필두로 공약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SEC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토사구팽이 되는 거죠. 토사구팽이 되기 때문에 이 SEC는 알겠다. 내가 빨리 끝낼게. SEC와 니플 해당되는 합의점을 빨리 찾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최근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요 아이들 지금 뭐 합니까? 비트코인 ETF 우리나라 안 됐었는데 제가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공약을 펼치고 있어요. 왜 공약을 이런 공약 펼칠까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약을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4년도가 끝나고 25년도까지 지연될 것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과 SEC는 빨리 끝날 것이다. SEC는 왜 마음이 급해졌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랠리가 잠잠해졌다. 이게 2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리플한테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신규 프로젝트 뭐 스웨덴 증권거래소에 ETP가 상장됐습니다.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ETF와 똑같은 입장의 ETP입니다.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굉장히 열광했던 이유가 뭐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왜? ETF라는 건 펀드인데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잡아야 될 것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1월 달에 무조건 급등했습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죠. 지금 2월 달 들어와서 상승했어요. 왜 그러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산이 분배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가져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금이 분배가 되고 나서 움직일 거라는 거. ETP에 상장했습니다. 곧 ETF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만한 신규 프로젝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겹도록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지만 추세가 전환된다.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다. 증권성 이슈 종료가 되면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그대로 발휘가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플 코인의 추세가 전환되는 건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됩니까? 악재성 이슈, 증권성 이슈가 해소가 되면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리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리플에 고래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더 빠르실 거거든요. 자,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노바티부터 시작해서 트랭글러, SBI, SCB, 비테크, SABB, GMT, 파울러. 자, 어떠한 은행들입니까? 엄청 많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은행이고요.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요 은행들이 그냥 은행들입니까? 니플의 파트너사예요. 니플의 파트너사다? 니플이 만약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니플이 이렇게나 많은 고객사들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던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 CBDC의 활용도, CBDC의 활성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SEC랑 빨리 합의점을 찾게끔 그리고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게끔 만들고 싶겠죠. 요 아이들도. 근데 그게 맘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SEC를 이제 스스로가 압박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CBDC 뿐이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MTL 서비스,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니플의 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니플이 MTL 서비스를 다시 한번 움직인다는 건 SEC 때문에 못했던 사업을 이제는 움직이고 있다. 니플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SEC와 시장에서는 악재성 이슈가 점차 끝날 것이고 SEC가 리플을 압박하는 부분 또한 조만간 마감될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재개하고 있는 MTL 라이센스를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플이 미국 내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 수탁 업체를 인수합니다. 이것 또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조적이죠. 제가 영상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내가 만약 법원에서 SEC한테 지잖아? 나 미국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미국의 사업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자, 의미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이제부터가 시작된다. 비트코인이 7,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리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SEC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50원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왔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SEC한테 발목 잡힌 걸 풀린다. 그 묶여왔던 상승의 힘은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현물 ETF의 등장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XRP ETF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고래들을 데리고 있는 많은 고객들을 파트너사로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리플, XRP입니다. 자, 여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 ETF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ETF 뭐 좋죠.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니까 현재 뭐 7,500만 원도 빠르게 돌파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 ETF 다음에 무엇을 신청했습니까? 이더리움 ETF.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ETF에 열광이 넘어갔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 나오면 다음 이더리움 ETF 나오면 다음 ETF는 뭘까요? 순차적으로 알트코인 ETF들이 쭉쭉 나올 건데 그중에 가장 빠르게 나올 게 바로 XRP ETF일 확률이 매우 높다. 수많은 ETF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중에 가장 빠른 게 XRP, 리플의 ETF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지금 제 영상이 조금 영상이 길었는데 해당되는 부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안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지 당장 리플이 안 올라간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플 코인은 주봉상 보더라도 여전히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도 마이너스 구간일 겁니다. 어디 고점? 여기.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부분을 거꾸로 얘기하면 재차 상승력을 보여줄 자리가 이제 곧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상승력을 보여줄 때 SEC랑 완벽한 악재성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욱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 부분 상승력이 나오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스위프트까지 국가 간 거래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무료입니다. 문자도 무료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것도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바로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셔도 충분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투자하시면 극대화로 수익 구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코인들 따라가다가 수익 아닌 손실 보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의 분배까지도 안정적인 투자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